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나 7거래일 만에 2,500포인트 선을 탈환하는 모습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부각받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5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살펴보시면 퍼스텍과 유니온 머티리얼, GS글로벌, 삼성전자, 그리고 삼화전자까지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선 퍼스텍부터 살펴보시죠. 퍼스텍이 21.14% 오른 5,1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방위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자세한 이슈는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 아래로 보시면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인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삼화전자도 이름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나머지 GS글로벌도 9.54%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가 1.85% 오른 66,2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섹터가 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도 1.85%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홀로 594만 주 넘게 매수하기도 한 종목인데요. 미국 증시에서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과 함께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고 왔던 호재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OLED 기업인 이매진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와 함께 1%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방위산업 쪽에서 퍼스텍을 살펴볼 텐데요. 퍼스텍이 21.14% 오르면서 5,1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모멘텀 및 방위산업 해외 수주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이 방위 섹터 안에 있는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방산 섹터가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에게 지뢰 제거 장비 등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지뢰 제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또 비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위 산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증권가의 분석까지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말 그대로 신냉전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오히려 국내 방산업체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해외 수주 확대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짚어지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플랜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전일 시장에서 재부각받으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7.94% 오른 5,03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삼화전자가 어제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30% 오른 11,31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의 히토류 사용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히토류 대체제로 여겨지고 있는 페라이트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대체제로 페라이트를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이버 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점을 짚어줬고요. 또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공식적인 히토류 배제 발언으로 이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재부각을 받았습니다. 삼화전자의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공동 개발을 해서 페라이트 코어를 양산하고 개발하는 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일 시장에서도 30%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유니온 머티리얼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동반 매수한 종목인데요. 페라이트 마그넷을 생산한다는 소식이 부각받으면서 유니온 머티리얼 전일 시장에서도 7.94%로 8%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들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서울 반도체와 DR텍, C큐브, HLB와 EG가 있는데요. 우선 서울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전일 시장에서도 10% 넘게 오르면서 종가는 12,000원에 형성을 해냈고요. 또 DR텍 같은 경우 제가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DR텍이 부각을 받으면서 3.59% 오른 3,17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DR텍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 거래일인 수요일장에서는 벤더블 커브드 디렉터 수출이 글로벌 석유 기업 쪽으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페라이트,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DR텍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장비 관련주로 엮이면서 추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나머지 EG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엮이며 11% 넘게 급등을 했고요. 23,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9.47%로 전일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35,8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신약 모멘텀을 안고 그 전 거래일에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올랐지만 이 HLB 어제 시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로 서울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안으면서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까지 안고 왔습니다. 이 동사이에 특허를 침해했던 다수 LED 업체 제품에 대해 독일의 고등법원이 지난 11일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특허를 침해했던 업체들은 유럽 내 17개국에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울 반도체의 입지가 더욱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 서울 반도체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21.14% 급등한 5,1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이미 서울 반도체는 시간외에서도 급등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C큐브 살펴보시죠. C큐브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19.91% 오른 8,430원의 종가를 만들어낸 종목인데요. C큐브가 자율주행 안전 핵심 소재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그리고 공주대학교 등과 함께 진행을 했던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국제과제를 통해서 라이다 센서용 다크톤 무기한료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해왔습니다. C큐브는 최종 적용을 위한 테스트 및 판매 단가 협상 등을 거친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초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고객사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더 자세한 내용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 분석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제는 강세 흐름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아자동차 수급 특징에서 조금 계속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조정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자동차, 흔히 완성차 쪽이나 이제 부품 쪽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기점이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차들에 대한 기대들이 생각보다 이제 꾸준하게 잘 나왔었고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EV9이 이제 사전 판매를 시작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이런 기아 그 EV9 같은 경우는 3열 정도 이제 큰 패밀리카 이제 형식인데 그만큼 이제 흥행이 10,000대 이상 나오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큰 기대감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수급이 좀 꾸준하게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아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도 이제 제네시스 라인이나 아니면 기아의 텔루라이드 실제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꾸준하게 좀 성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월 그 판매대가 이제 23% 정도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꾸준하게 조금 가동률이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월별 데이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의 공장이 100% 이상이 넘는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나 이제 북미 특히 도요타가 조금 많이 부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빠르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침투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 3위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도요타가 언제 침투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뒤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아가 일단 선도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측면에서는 좀 향후에 좀 상승 모멘텀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이제 아이오닉 6가 현대차에서 이제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서 흥행을 이끌고 만약 기아가 향후에 그런 이제 EV9이나 EV6와 같은 이제 업체들이 그 자동차 품목들이 좀 더 좋은 이제 성적을 낸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점은 충분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분위기는 크게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아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솔루션, 데모, 코아시아, 현대 에버다임, 트루엔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기업들 중에는 에이테크솔루션과 코아시아가 해당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재건 관련주가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이 포함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주들은 잠시 뒤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트루엔이 시간외에서 5.43% 상승한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엔은 5월 17일에 상장한 새내기 주입니다. 시간외에서 특별한 호재나 이슈는 없었는데요. 신규 상장주인 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외 장에서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5.43% 상승하면서 18,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자율주행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테크솔루션과 코아시아가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에이테크솔루션 9.93% 상승하면서 13,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아시아도 9.91% 상승하면서 1,0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는 삼성전자의 자체 개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수원에서 강릉까지 이르는 200km에서 레벨 4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레벨 4 자율주행은 사람 없이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이테크솔루션은 스마트 전조등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복합 소재 금형 부품 등 미래 스마트카에 필수적으로 도입될 제품의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고요. 참고로 2009년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크솔루션의 2대 주주로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식에 에이테크솔루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3,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아시아는 계열사인 코아시아 넥셀이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국내외 유일한 협력사이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넥스트칩, 모트렉스, 텔레칩스도 시간외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면서 3에서 4%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본장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는 재건 관련주인데요. 화면에서는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9.93%, 9.03% 상승하면서 각각 14,280원, 8,3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2일과 23일에 폴란드에 방문합니다. 폴란드에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측과 전후 재건 사업에 관련한 MOU를 체결하게 됐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시행되는 MOU입니다. 그런데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면서 그 규모가 1,200조 원이 투입된다고 하고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 부착물
기물인 유압 브레이커와 퀵 커플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재건 관련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 이때는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데모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심도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9.93% 상승을 했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관련된 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회에서는 지금 보이는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시간회에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해인, 서암기계공업, 서현탄메탈, 유신, SY, 진성 TEC까지 다수의 기업들이 시간회에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시간회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유제약, 소룩스, 야스, 신도기현, 구형테크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2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 시간회에서 악재로 받아들였는데요. 상장된 주식수의 18%에 해당되는 대규모 공시인 만큼 전환사채 발행인 만큼 주가는 약세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시간회에서 5.02% 하락했고요. 5,8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소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바이오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최근 3일간 사명상을 받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본장에서도 10%까지 상승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종가는 0%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시간회에서 실망 매물이 이제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요. 소룩스도 4.70% 하락하면서 15,6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야스와 신도기어는 지금 OLED 관련된 종목으로 본장에서는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간회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 3에서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구형테크는 어제 장마감 직전에 공시가 있었죠.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결정 공시에 그 공시에 장마감 직전에 7%까지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종가 급변으로 인해서 투자주의 공시가 장마감 이후에 뜨면서 시간회에서는 3.80% 하락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회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도 있는지 직접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HD 현대건설기계가 시간에서 한 1, 2% 정도 올랐는데, 이게 어제 장 끝날 때도 대략 한 3시 한 18분부터 갑자기 한 3% 정도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틀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이제 재건 사업에 대해서 대략 한 1200조를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런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또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 실적도 800억, 영업이익이 800억이 나왔는데 예상 컨센이 대략 한 520억 정도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잘 나왔던 이유가 물론 기존에 이제 중국 시장이 건설기계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물론 중국 쪽이 굉장히 코로나 때 그동안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졌다 보니까 사실 아직도 중국 쪽은 많이 올라오진 못한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하반기쯤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북미 시장은 이게 50년 만에 지금 호황기입니다. 이제 1980년대 이후로 거의 이제 인프라나 이제 신재생 관련된 사업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 정권에서 꾸준하게 이제 투자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북미 시장은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유럽 같은 경우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향후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계속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가 그 지진 난 지역이 우리나라 면적보다 굉장히 넓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이런 유럽 쪽에 있는 튀르키예 관련된 재건 산업에 대한 실적도 이제 굴삭기에 대한 판매가 좀 본격화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D 현대건설기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신흥시장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흥시장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리튬이나 니켈 광산 쪽에 있는 그게 굴삭기에 대한 채굴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올해 2030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판매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도 생각보다 어린 서프라자 굉장히 잘 나왔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의 체크, 그리고 신흥시장이 이런 리튬 광산이나 니켈 광산 쪽에서 나오는 그 수요가 얼마만큼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크게 퍼포먼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최근에 이런 빠르게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건설기계에 대한 시장의 흐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특징주로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 시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에서도 이미 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건설기계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투자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힘내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